네, 국왕의 상장례와 종묘 제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묘 제례에 신주가 들어가기 전에 국왕이 돌아가셔야 이제 신주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국왕의 장례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 종묘 제례, 제사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대 중국에서는 이 천자나 국왕이 죽었을 때는 다르게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천자가 죽었을 때는 붕, 그리고 이 제후가 죽었을 때는 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붕자와 흉자가 다 한자로 보면은 이게 한자로 보게 되면은 무너지다는 뜻이에요. 무너지다. 그래서 이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라는 건 뭐냐면은 관직을 갖고 있는 마치들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관리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 졸이라고 했어요. 졸. 그러니까 마치다. 그 죽음을 마치다. 졸. 들어보셨죠? 졸. 그리고 그 다음 사는 뭐냐면은 이제 일반 선비들인데 뭐 낮은 관직에 맡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부 할 때 사대부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받지 않는 양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불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록은 뭐냐면 녹봉을 받지 아니한다. 죽었다는 표현을 되게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서민들 그는 끝났다. 죽었다, 죽을 사자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음을 한자로 표현을 할 때,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왕실의 장례 명칭에서는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는 또 어장, 그리고 국왕이 돌아갔을 때는 이제 국장, 왕세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예장, 이렇게 각 신분에 맞게끔 이 차등직의 이 죽음과 그리고 장례를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질서를 지킨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표현과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구분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어장, 국장, 예장 그 이외에 장례라고 하는 거예요. 왕실에서는 정일품 후궁까지도 예장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장례예요. 우리도 장례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례라는 말이 이제 보편하고 일반 백성들한테는 이제 쓰게 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또 표현으로는 대왕은 이제 뭐 대상, 그리고 왕세자는 이제 소상, 이렇게 대상에다 소상에다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또 왕과 세자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에서도 왕세자의 부인은 손해상, 왕후는 내상, 이렇게 이제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또 누구의 장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왕실에서는 이렇게 죽음과 장례의 명칭들이 이렇게 다르게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국상 과정과 절차인데 이 국상의 과정은 처음에 조선 건국이 지고 나서 또 많은 성문화된 법전들 그리고 국조 오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경국대전 처음에 이 정도전이 지었던 것, 그리고 세종 때 오례가 지어지고 또 그 이후에 국조 오례 국조석 오례 대한예전 이렇게 이제 국가가 어떤 예로서의 의식을 치를 때 지켜야 될 절차들을 수록했던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국조상례 보편이라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국조 국조석 오례의 거기에서 영조 때 이 국조석 오례의 이 상례편만
상례편만 좀 보충, 보완해서 다시 지은 책이 바로 국조 상례 보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이 국상의 과정과 절차들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 첫 책 이후에도, 대한제국 때, 또 뭐 일제강점기 때, 때로 자꾸 변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강의할 때는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건지가 또 그 기준을 잡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초기 때 다르고 중기 때 다르고 후기 때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영조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국상 과정과 절차를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제 국왕에 돌아가시면은 고명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많이 병확하시고 또 아프시고 하다가 하면은 언제쯤 이제 돌아가실까 좀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급사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 전에 이 고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후궁의 어떤 처소인지 아니면 다른 내전에 있는 방이어서 친전인지 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원칙은 편전으로 옮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언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유언에 따라서 이 세자가 정해졌더라도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떤 유언에 의해서 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친과 외척들이 와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인 국사를 논의하는 편전에 모시고 거기에 이제 종친 외척들이 다 모이고 내외 영부도 막 모이고 막 해가지고 이제 고명을 듣는 거예요. 이제 고개를 저어서 명령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뒷일을 부탁하는 유언인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왕실의 뭐 어르신들이나 외척 친척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고명을 하고 나면 바로 이제 저렇게 이제 초종을 하게 됩니다. 초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막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숨이 들락달락 하시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어느 순간 딱 멈칫들 이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종친 중에서 이 명주솜 로 된 햇솜을 이 코와 입 사이에 이렇게 갖다 대서 마지막으로 이 솜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숨 쉴 때 빨리.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있으면은 이제 돌아가신 거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곡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초종이라고 그러고 저 숨을 두는 걸 이제 석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최종적으로 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숨이 끊어졌는지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저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곁에 있던 내시가 이제 왕이 평소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우도새 이제 여기다 어깨에 걸치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옷깃을 잡고 또 허리띠를 잡고 옷을 이렇게 이제 지붕에서 이렇게 이제 펄럭이는 거죠. 그러면은 북쪽을 향해서 이 옷을 이렇게 펄럭펄럭이면서 상의는 이제 전하를 얘기하는 거죠. 상의복 돌아오소서, 전하에 돌아오소서. 이걸 이제 3번을 이제 복 이렇게 하는 거죠. 상의복. 그 채취를 막고 또 자기가 입던 옷을 알아채고 혼이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저렇게 옷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셔라. 그러면 빨리 또 재빠르게 3번 하고서 저 옷을 이제 땅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던 내시가 그 옷을 또 함에 넣어서 발치 또 시신이 왕께서 계시는 곳에 시신의 몸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돌아왔는데 또 자기 옷이 그 시신에 있으니까 빨리 알아채고 자기 몸에 들어가시라고. 그런 의식이 바로 복이에요. 그 의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세자는 선왕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시 이제 왕을 이제 지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의식을 갖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절차를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절차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중궁일 경우는 중궁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궁복, 중궁복, 중복. 세자의 경우는 왕세자복, 왕세자복, 왕세자복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부터 정말로 국상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하고 나서 그럼 이제 국상을 이제 선포하면서 옷도 소복으로 갈아입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옷도 갈아입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지 않고 왕세자 같은 경우는 3일간 음식을 이제 끊고 신하와 이 왕실에 계신 그 친족 외척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옷을 관복해서 소복으로 갈아입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역복 불식이라고 그래요. 식사도 끊게 되고, 그래서 왕의 자식은 3년, 그리고 손자는 1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상복을 입게 돼서 이제 그 상례를 갖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국왕에 돌아가시면 장례는 5개월입니다. 그리고 3년상을 치르는데 그걸 상례, 그러니까 상례 안에 장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는 그 시신이 계시는 동안 궁궐에, 그리고 이제 상례에 가시면 이제 3년상 상례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역복 불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계령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병조는 궁궐을 경호하고 예조 위조는 그 상례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이런 의식들을 갖다가 이제 막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장례를 총괄하는 국전도감, 국장도감, 또 빈전도감, 또 이제 산능도감 해서 막 이런 각가지 역할들을 맡아가지고 장례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또 이렇게 5일간 시장을 철거 못 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절곡제까지 또 약 3개월 동안은 혼인도 금지하고, 또 결혼도 금지하고, 또 음악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죄인을 처형하지도 못하고, 가축을 도살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어떤 부정한 기운, 불결한 거를 차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그 국왕의 머리를 이제 감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할 때 이 목자가 머리를 감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씻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안 감으면 목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감는 게 몸을 씻는 게 요. 그래서 국왕의 이제 시신을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쌀뜨물, 뭐 기장뜨물, 쌀뜨물 같은 거로 이제 깨끗하게 씻고, 이 하체는 이 향내나는 나무, 담내 나는 나무, 그런 담목으로 해서 씻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제 해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쌀은 우리가 어떤 쌀을 먹고 생명이 이제 계속 키워지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인가 아닌가, 다시 이렇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않나 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목욕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하고 나서 9벌의 옷으로 이제 몸을 감싸는 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일날은 이렇게 절차로 이제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곡, 거림, 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곡이라는 건 곡을 자리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내명부, 왕실 친척들, 그리고 왕세자, 왕세자 빈, 이런 분들이 시신 옆에서 이제 곡을 이제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거림은 조종에서, 뜰에서, 편전 밖에 뜰에서 이제 엎드려서 곡을 신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에서 곡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이라는 거는
이 어떤 그 국왕에 그냥 보내드리기가 허전하니까 그 입안에 그 쌀과 진주를 넣어서 채워드리는 거예요. 머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워주는 것, 그리고 설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을 이제 좀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국조상례법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빙반이라고 그 상자에 저 흰 게 얼음입니다. 그 얼음을 깔고 그 다음 저 위에 평상을 까는 거예요. 저렇게 상을 평상을 깔고 저기 아까 습했던 그 시신, 국왕의 시신을 모시는 거예요. 뉘입는다. 그리고 그 사방에 다시 또 얼음을 채우는 거예요. 시신이 누워있고 사방에 얼음을 채우는 겁니다. 저런 걸 설빙이라고 해요. 저렇게 해서 5일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겨울철도 마찬가지지만, 시신이라는 게 특히 여름이나 이런데 상당히 액도 흐르고 냄새도 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얼음으로써 채워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빙고, 서빙고라는 지역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얼음을 가져와서 저렇게 이제 채워서 놓고 이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설빙에 이거를 해서 지금 또 다른 제궁에 넣고 또 창궁에 넣고 해서 이제 빈전에 모시는 건데, 그 앞에 이제 저렇게 명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왕의 관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묘나 시호를 받기 전에는 대행대왕, 조노가 받았으면 조노, 뭐 대행대왕 해가지고 저렇게 관진병을 깃발을 두고요. 그 다음 또 신백을 앞에 또 둡니다. 그 신백은 신자는 이제 뭐 조상신, 귀신신이고, 백은 그 혼백할 때 그 백자가 아니고 그 비단백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지금 막 빈전 앞에서 머무르고 계시고 막 이러고 막 있으니까 그 깃들 곳을 의지할 곳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비단에다가 묶어서 그 의자에 저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그 국왕의 혼이 저기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의자 위에 신백을 그러니까 신주가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뒤에 모셔두는 거예요. 저렇게 그 신백을 또 이제 모셔두고요. 고사묘, 사직단과 종묘에 이제 고하는 거예요. 국왕이 돌아가셨다. 후대 누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던 것을 이제 종묘나 그 사직단에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3일째에 소렴을 하는 거예요. 소렴이라는 건 우리 염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염이에요. 소렴은 19벌의 옷과 이불로 몸을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습할 때 9벌의 그 옷으로 몸을 탁 입혀드렸는데, 소렴 3일째가 되는 날 이제 19벌의 또 옷과 이불로 이제 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제 더 몸이 이렇게 하겠죠? 3일째 되는 날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까 말했던 설빙, 이제 모셔져 있는 거죠. 이렇게 모셔져 있는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련 때는 거의 약 90벌의 이제 옷과 이불로 이렇게 해서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름 때까지만 해도 싸기만 하고 이렇게 꽉꽉 묶질 않았대요. 혹시라도 살아라고. 그러니까 5일째 대련날 90벌 싸면서 이제 꽁꽁 이제 몸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 설빙에 이렇게 모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어떤 실용적인 실질적인 이유는 이 시신이 부패가 얼마나 빨리 되겠어요. 영안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얼음으로 설빙을 하고 또 습과 여물에서 이 체액이 빠지지 않고 냄새도 안 나오게끔 했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염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성빈으로 이제 들어갈 준비가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이 성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빈전에 모시는 거예요. 이 제궁에 대렴한 상태로
대림한 상태로 이제 그 관에 들어가시는데 그 관을 우리가 높여서 제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궁은 우리 일반 관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 보통 길이가 한 보통 관보다 하여튼 2배, 한 1.5배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깊이도 한 90cm. 그러니까 보통 관보다 1.5배 정도로 해서 큰 그 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90개의 옷과 이불로 그 몸을 감싸고 그 시신을 이제 입관하고 또 그 빈 공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나머지 옷이나 이불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그 미이라가 나왔다 할 때 막 옷들을 막 제끼면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옷과 이불들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궁은 우리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즉위한 날 만들어요. 왕이 즉위하자면은 그 만들어서 1년마다 오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그러니까 1년마다 오칠을 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해놓는 그 제궁이에요. 그 제궁을 어떤 그 집 형태의 실이라고도 하고 또 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궁을 그 안에 넣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창궁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빈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렴을 하고 그 제궁에다가 이제 다시 제궁을 모신 데가 창궁이다. 그래서 빈전이 저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왕과 그 세자, 국왕이 시신으로 되고, 그 다음 국왕, 될 세자와 그의 종친들이 이제 저 안에서 저 고구라고 이제 음식을 바치고 하는 게 바로 빈전인 것이죠. 그래서 명종도 보이고 신백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그 차례를 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성복은 또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이제 3년복을 입을, 세자가 3년복으로 입을 상복으로 거친 배로 되어 있는 것을 갈아입고, 이제 그 관계대들도 더 상복을 입는 거죠. 그래서 세자는 뭐 한 3년, 그리고 뭐 이 세손은 1년, 그리고 나머지 관리들은 또 5일을 상복을 입습니다. 뭐 국정은 돌아가야 되니까 관리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옷을 바꿔 입는 의례를 이제 성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 입고서 이 사위라는 건 뭐냐면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왕의 즉위는 3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이 지나고 6일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슬픈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사극에서 즉위를 할 때, 등극할 때는 막 그 상당히 막 음악도 막 이러고 막 또 이렇게 큰 정전 법전에서 선포하고 막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따로 강의를 마련했지만은 그 문 밖에서 하는 거예요, 즉위식은. 그 문 밖에서 하는 게 즉위식이고, 조선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면류관을 쓰고 면복을 갈아입으시고 그 정전의 문 밖에 나가셔서 즉위식을 하고 들어오셔서 다시 면복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장례 상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국장은요. 그래서 그 사위를 이제 그게 이제 사위 이을사자 그 지위를 이어받는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속내는 아주 좋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아주 슬픈 날이 바로 즉위식입니다. 자, 그러면 부고를 하게 됩니다. 부고는 어디로 하겠냐? 명나라가 있었을 때는 명나라로,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는 청나라로 부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왕에 돌아가셨던 걸 알고, 그리고 세자가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을 하여튼 뭐 정확히 말하면 승인이지만 하여튼 알리러 갑니다. 그래서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릉을 또 조성하게 되는 거예요. 왕릉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인을 하고 이제 그 산릉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때에서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때 6일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끝나면은 부고하고 발인하고 산능으로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장례가 갑자기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되게 버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모든 걸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릉에서 그 왕릉에서 산릉에서 신주를 에다가 이제 그 묘가 이렇게 써지지 않은 시오나 조누라가 써 있는 그리고 뭐 대왕이라고 써 있는 그 정도의 그 신주를 가져와서 거기서 가져와서 혼전에 봉헌한 거예요. 그 시신이 있을 때는 빈전, 신주가 있을 때는 혼전이에요. 그래서 혼전을 가지고 와서 다시 어느 전각에다가 모신 곳이 바로 그 우주다. 그래서 1년 뒤에 또 연제를 하고 나서 연주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주로 교체를 합니다. 그때는 묘가 정해졌기 때문에 묘가 이제 써지게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으니까 묘가 결정이 났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대상이 치러지고 그 대상 바로 한 달 안에서 담제를 치고 나서 그 신주를 종묘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 신주가 저 종묘에 영원토록 이제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묘에 이제 그 신주가 모셔지게 되면 어떻게 또 제사를 지내게 되느냐? 종묘 제례를 준비하는 또 기간이 있어요. 그 제사를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쉽게 우선 설명을 해드리면은 혼과 백을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그 신주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혼이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고 천신은 하늘로 가시고 지신은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혼과 신을 모시기 위해서 향을 피워서 혼신을 부르고 울창주 술을 부어서 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에 그 혼백이를 모시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바치고 절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제사, 조상님의 혼백을 모시고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고대 중국에서는 어떻게 또 이제 구분을 또 했어요. 그 구분은 뭐냐면, 천신에게 지내는 거는 사라하고, 지신이라고 안 하고 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귀신 기자를 써서 지기에는 그 제라고 했습니다. 제. 그리고 사람 귀신, 인귀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는 바로 그 향이라고 그랬어요. 향. 그리고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는 석전. 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향이라고 합니다. 향. 근데 지금은 인귀나 자연계 모든 신한테 제사를 광의적인 의미로 그냥 제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는 어떤 그 규모에 따라서 왕이 친히 제사를 지내는 것을 대사, 그래서 종묘, 사직단, 이런 곳에서는 이제 대사라고 하고요. 중사라고 했을 때는 뭐 선농단, 선잠단, 또 이제 다른 경모궁, 이렇게 이제 그 제사 지낼 때는 중사, 그리고 대명 첨지에 지내는 거는 소사,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은 이렇게 이제 제사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대상 또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종류를 갖고 있고요. 이제 종묘 제례를 또 준비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맨 처음에는 이제 거가 출궁. 이 왕이 궁궐에서 나와서 종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가 출궁에 대한 또 이제 그 예식이 쭉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에 제사 지내기 하루 전날 오셔서 제전에 들어가시는 걸 거가 출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망묘례라고 그래가지고 종묘 그 동문 밖에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신주가 있는 신실을 쭉 보시면서 봉심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성생례가 이루어지는데 성생례는 뭐냐면 이 그릇들, 제기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성생례를 또 합니다. 성생례는 오늘 밤에 바칠 소양 돼지, 이게 희생이라고 그래요. 그 희생물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혹시나 병들어 있지 않나, 또 튼튼하지 않고 흐리부리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요. 우량한지를. 그걸 성생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조 이전에는 성생기, 성생례를 이제 제관이 정해지면 그분께서 가셔가지고 이 검사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영조 때부터는 직접 영조는 성생기, 성생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왕들이 다 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생기, 성생례인 것이고요. 치유라는 건 뭐냐면은 제례 절차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겁니다. 이제 제궁에 이제 국왕과 세자가 들어가서 이제 제계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제계는 아까 제가 말했던 서계 또 제계.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곳이 이제 바로 이제 제궁인데 그 안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계는 왕은 7일 동안 하십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약 4일 동안은 뭐 이렇게 음악도 안 듣고 여자도 몰래 하시고 막 이러면서 좀 깨끗한 마음으로 업무를 보시다가 마지막 남은 3일째는 이제 오로지 제사에 관한 업무만 보시고 하루 전날 제궁에 오셔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런 성생례, 성생기, 성기례도 하고 망전례, 망묘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마치고 이제 다시 제궁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례 절차에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를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취라는 건 뭐냐면 자기 역할을 맡은 제관들이 각자 다 자기 위치에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춰지면 이제 예의사가 제궁에 와서 전하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전하판에 모셔져서 딱 끝나면은 이제 취가 다 맞춰진 거예요. 그렇게 맞춰지면 이제 음악이 보태평, 지약, 보태평, 지무라는 음악과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영신이라고 해서 이제 신을 맞이하는 음악.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음악으로서 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묘 제례 가서 들어보셨죠? 그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이 웅장하고 장엄한 음악이 이제 처음 이제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맞이하는 걸 음악으로 한다. 소리로 한다. 소리로서. 그렇게 해서 취를 갖게 되고요. 신관례라는 거는, 장차 새벽을 맞이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걸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새벽 신자거든요. 관자는 울창주를 땅에 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향을 피워서 향을 살라서 혼의 신주에 오시게끔 하는 거예요. 관은 울창주를 신실 바닥에 이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울창주를 붓는 거예요. 향기 나는 술입니다. 향기 나는 술을 또 땅에 부어서 백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백이 신주에 모시게끔 하는 의례가 신관례입니다. 그래서 저 의례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산에서 묘지에서 할 때 저걸 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는 혼을 불려고 하는 거고, 산소에 이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막걸리나 소주를 붓는 이유는 백을 오시는 거예요. 신주나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고 이 술을 붓는 겁니다. 집에서 할 때도 차례를 지낼 때 우리가 종지에다가 청주 같은 걸 하셨습니까? 다 그런 이유예요. 혼과 백을 모시고 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절을 하고 음식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게 신관례인 거죠. 괴식례는 뭐냐면은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들한테 희생을 소양돼지 제물을 만들었던 거를 바치고 하고 제사상에다가 음식을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익은 음식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괴식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소양 돼지도 올라와 있는데 그건 날고기예요. 그 날고기를 올리는 이유는 아주 고대 상고시대 때 이 날것을 올렸던 그런 그 풍습에 의해서 그 올려드리는 겁니다. 즉 그 무슨냐면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게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저 괴식내에서 또 좀 중요한 게 모혈반 간료등이 있는데 그 희생을 했던 그 양의 그 털과 그리고 그 피, 그 희생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바쳐요. 그리고 희생의 또 간, 그리고 그 희생에서 나온 그 기름, 비계살 이런 것들도 그 간료등에서 올려요. 그런 건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의 희생물이 되게 신선한 것. 왜냐하면 제사하기 전 바로 그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다 바로 그 잡는 거거든요. 그 잡아가지고 오랜 동안 놔두는 게 아니라 확인해요 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아주 신선하다는 것을 다시 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그 모율반 간료등을 또 올려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다시 거기에서 이제 그 간과 기름을 또 떼내가지고 쑥과 그 서직을 같이 버무려가지고 또 화에 또 태워요. 그 연기를 내서 또 그 신에게 보답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이루어져요. 그 저렇게 음식만 차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괴식내 내 안에 이제 포함돼 이제 그 있는 거죠. 근데 그 방금 제가 말했던 모혈반 그리고 간료등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때는 예전에는 이 신관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조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천조가 이 괴식란에 포함돼 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깐의 그 시대 때마다 조금 달라지고 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초혼례, 아혼례, 종혼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혼은 뭐냐면 국왕이 일실에 들어가서 이 술잔을 따라 주면 옆에 있는 재관에 따라주면 그걸 다시 또 옆에 있는 재관에 주면 그 재관이 이제 그 신주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혼은 왕세자가, 그 다음 종혼은 영의정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왕이 그 친사를 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섭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왕이 이제 그 제삿날 안 오시면 초혼은 영의정이, 뭐 아혼은 정이품, 종혼은 종이품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행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 4월, 7월, 10월에 상순에 점을 쳐가지고 길이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고정된 기념일이 있는 게 아니라 기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점을 쳐서 좋은 날짜가 정해서 그 하는 게 바로 그 4대 계절에 지낸 제사고, 나비일은 정해져 있죠. 그 동지가 지난 간지로 미자가 들어가는 날에 딱 그 납향이라고 그래가지고 5대양을 지낸 겁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뭐 개인 사정상 아니 바쁘시면 아니면 귀찮으면서 못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영의정 이하 신하들이 가서 재관에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를 섭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지내는 것. 근데 저것을 일실에만 하는 게 아니라 1실, 2실, 3실, 4실, 5실, 6실 다 하는 거예요. 계속 방마다 다니시면서. 그래서 제사를 보통 1시 정도에 하거든요. 그 축시 일각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으로 하면 약 새벽 밤중에 1시 정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끝나는 거죠. 조선 초기에는 신실이 적었으니까 모르지만 긴 그 건축물이 됐으니까 그걸 다 다니시면서 해야 되니까 뭐 아침에도 끝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혼, 아혼, 종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신관내에서 그 향을 피우고 관지에다가 울창제를 넣는 것도 각 신실마다 다 했으니 상당히 그 긴 그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칠사당, 공신당도 헌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혼례 때, 그 종혼례 때 같이 이 칠사당과 공신당에도 준비되었던 제관들이 잔을 올려 줍니다. 이렇게 해서 종묘에는 제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종묘 친제 규세
깃털 병풍이라고 약 고종 때 그 만들어진 거로 추정되는 그 병풍인데, 저 아래 보시면은 간략한 그림 안에 이 묘정뜰 동쪽과 서쪽에도 이렇게 그 공신당과 칠사당에서 꺼낸 그 위판들을 친 그 천막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림은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인원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의식들을 한다, 또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병풍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병풍은 이제 제궁에 지금 현재 이제 그 모셔져 있습니다. 이 종훈회가 끝나면 이제는 신이 베푸는 절차로 이제 넘어갑니다. 신이 베푸는 절차에는 음복례가 있습니다.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복을 받는 건데, 종묘에서, 종묘 제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종훈례까지 모든 이제 그 헌내가 끝나면 국왕께서 이 동편에 이제 서 계시고, 이제 제관이 그 일실에 들어가서 준비되어 있는 이 복주와 그리고 조육이라고 해서 고기를 이제 그 가져와서 이 동쪽 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왕께서 그 복주를 이제 입에 대시고 이제 그 조육을 이제 좀 드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음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식이 이제 끝나는 것 해서 철변들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변은 뭐냐면은 변과 두, 그러니까 마른 음식을 담은 제기와 젖은 걸 담은 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것, 대나무로 만든 것 해서 이제 그걸 약간 이동하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의식이 끝나는 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베푸는 절차로 음복과 이제 신을 보내는 절차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망애례, 망료례라고 하는데 이제 음복을 마치고 이제 국왕께서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제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관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 제사 때 지냈던 충문 그리고 폐물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태우고 묻고 하는 일이 이제 망예예요. 그런데 영조 때 또 왕이 바로 제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망해까지 보고 친히 행하고 제궁으로 들어가는 걸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망료리라는 그 위치가 정해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왕께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재관들이 그거를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춘문은 태우고 이제 패백은 이제 묻는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피를 해가지고 모든 종묘의 제례가 마친다 하면 그리고 나서 국왕이 제궁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제 제례가 이제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맞춰지면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은 게 신주를 이제 복납을 해야죠. 신주를 이제 지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신탑에 빼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안에 넣는 겁니다. 그 제사 지내기 바로 전에 그거를 빼놨을 거 아닙니까? 그걸 빼놓는 거는 아무나 함부로 빼는 건 아니고요. 그 신주를 그 신주장에 있는 것을 신탑에 올려 놓을 때는 그 대축 충문을 읽는 사람이 국왕의 신주를 빼서 내놓고 그 다음에 왕후권은 조정의 관원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세종 때에 조정의 관원이 내놓는 거는 너무 좀 무리하다. 왜? 왕후는 여잔데 남자가 몸물체를 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종 때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시가 왕후의 신주를 모십니다. 궁의령이라는 이제 직책을 받고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례가 마치고 신주를 넣을 때는 다시 또 그 대축이 넣고 또 궁의령이 넣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왕후가 먼저 들어가시고 궁에 나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그 봉출할 때와 복납할 때는 좀 다른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모든 종묘 제례 절차를 끝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조선 500년 역사에서 쭉 이어지던 게 일제강점기 때는 너무너무 간소화해서 사실은 하지 않고 그냥 행사만 하는 거고, 해방 이후에 이제 그 69년도 이후에 대동희 씨 종양원 종친회에서 제사를 지내서 지금까지도 매주 일요일 날, 그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지내고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면은 시간은 길지만은 예식이 간단하게 돼가지고 초원관, 아원관, 조원관이 바뀌었겠죠? 왕이 없으니까. 근데 초원관은 지금도 황사선이라 가지고 고종의 이어진 자식 중에서 한 분이 이원이란 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초원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종의 아들인 의칠왕의 아들 이원이신 분이 이제 초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아호는 궁의 왕으로 계셨던 가문과 문중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그 가문에서 추천을 해서 되신 분이 종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과 왕가에서 다 와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묘 제례와 제례악과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의 종묘 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